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표본 평균이라는 말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의 차이를 한번 다뤄보고, 이게 우리가 그 후에 배우게 될 모평균의 추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본 평균이란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모집단이야. 그리고 너네 키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6이었다 해볼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크기가 100인 표본들을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표본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3번 정도 뽑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표본, 크기가 100짜리인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걔네들의 키를 구해봤더니 그게 바로 몇이에요? 165가 남았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고, 그 표본 평균, 이 크기가 100인 표본들의 키의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75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조금 감이 있으면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총 200명을 뽑아냈어. 그럼 남은 그 마지막 크기가 100인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은 몇이겠어요? 170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표본 평균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말 그대로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를 한번 싹 봐요. 그럼 어떻게 써? 한번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자. 그럼 너는 3이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몇이야? 170이 나오죠.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가 막 평소에 써먹었던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정확한 말로 해주려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표본 평균만 놓고 볼 때는 그냥 걔가 모평균이랑 굳이 같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까지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4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70이래요. 이때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너는 결국에 봐봐, 아까 말했던 그 메커니즘이야. 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어. 근데 그 표본 평균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한번 너를 기준으로 가능한 너의 범위를 산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때 신뢰도 95%라는 거는 이 표본 평균이 너랑 차이난 정도가 아니지. 이 표본 평균이 너랑 똑같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를 구해보면은 이 모평균의 범위는 표본 평균 플러스 신뢰도 상수, 지금은 95%니까 1.96이겠죠?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모평균의 추정 공식을 쓸 땐 그래서 너랑 너는 그냥 다른 친구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에서 또 종종 나오는 부분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자, 한번 이 표본평균에 해당하는 x바를 싹 다 빼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너를 갖다가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요런 식으로 세워보면은 바로 요 친구가 그냥 신뢰도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뜻하는 친구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이쪽 부분에서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